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마이커피의 시간입니다. 자, 오늘은 언박싱을 하나 해볼 건데 바로 이 제품입니다. 네, 박스만 봐서는 뭔지 모르시겠죠? 바로 니체 제로 그라인더입니다. 굉장히 오랫동안 갖고 싶었고 뭐 중고 물품도 많이 찾아보고 했었는데 도저히 구할 수가 없다가 드디어 재고가 생겨갖고 바로 구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뭐 디테일하게 리뷰를 할 거는 아니고요. 그냥 간단하게 언박싱하고 한번 뜯어보고 그 다음에 한번 브루잉 정도만 한번 해보면서 여러분들은 다 뭐 간단하게 이야기해 드릴 수 있는 점이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잡설 지어치고 뜯어보도록 할게요. 뭐야, 이미 한번 뜯은 거네. 넘어갑시다. 오. 일단은 제가 해외 리뷰를 봤을 때 조금 겉에가 무슨 약간 플라스틱 같다 뭐 이런 그런 얘기들이 있어서 조금 걱정을 했는데 그런 느낌 없습니다. 그냥 알루미늄 그 느낌 그대로고 생각보다 굉장히 튼튼하게 잘 만들어진 것 같습니다. 굉장히 마감 이슈들이 조금 있었는데 저는 뭐 전혀 뭐 그런 거는 잘 모르겠어요. 굉장히 도장도 깔끔하게 잘 되어 있고 괜찮은 것 같습니다. 구성품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58mm 포터필터에다가 바로 꽂아 쓸 수 있는 도징컵이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제 청소할 때 쓸 브러쉬도 있고 그리고 요건 아마 초창기에는 아마 요거를 아마 안 줬을 거예요. 지금만 주는 것 같은데 이쪽에 이제 탑 부분에 있는 볼트를 뺄 수 있는 10mm 육각이라고 해야 되나? 아니구나, 뭐라고 해야 되지? 이렇게 딸려서 나옵니다. 요거는 정말 마음에 드네요. 니체 제로를 정말로 사고 싶었던 이유는 사실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은 가장 중요한 거는 그라인더 하나를 갖고 브루잉도 가능하고 그 다음에 에스프레소도 가능하다, 요 점이 가장 컸어요. 물론 시중에 나와 있는 그라인더 중에서 에스프레소와 브루잉을 겸용할 수 있는 그라인더는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제일 대표적으로 많이 쓰고 있는 게 바로 이 바라짜 세테 270 그라인더도 그 중에 하나일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사실 저 그라인더 같은 경우에는 에스프레소는 괜찮습니다. 꽤 가격 대비 성능이 좋다라고 생각하는데 브루잉 같은 경우는 쓰레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요즘에 가장 많이 쓰는 게 바로 요거, 마찬가지로 바라짜에서 나오는 앵코 그라인더, 요것도 많이 쓰죠. 요것도 약간만 트윅을 하면은 에스프레소에서 브루잉을 다 아우를 수가 있는데 퀄리티적인 면에서 제가 원하는 정도까지 퀄리티는 아니기 때문에 구매를 하지는 않았었고요. 제가 유튜브 하면서 가장 많이 쓴 그라인더는 바로 요 코만단테 그라인더죠. 사실 요 코만단테가 좋았던 이유는 분쇄 퀄리티도 굉장히 마음에 들었지만 무엇보다도 가장 좋은 거는 에스프레소하고 브루잉을 다 굉장히 제가 원하는 퀄리티 안에서 해결이 가능하다. 사실 그 점이 가장 컸었거든요. 그래서 전동 그라인더로서 사실상 굉장히 모든 걸 전천으로 아우를 수 있는 그라인더 중에서는
네, 니체가 제가 봤을 때는 홈 카페에서는 제일 좋은 그라인더가 아닐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두 번째 이유가 사실은 조금 더 컸어요. 일단은 다른 그라인더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다 이런 식으로 호퍼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원두를 부어놓고 쓰는 어떤 그런 형태로 되어 있는데, 사실 요즘에 그렇게 사용하는 사람은 거의 없죠. 대부분 다 싱글도죠. 그러니까 그때그때 자기가 원하는 양만큼만 계량해서 그라인딩을 하는 게 사실 요즘엔 좀 더 일반적이죠. 사실 어떻게 보면은 이게 일반적이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그라인더를 제조하는 제조사 입장에서는 굉장히 최근에 분 바람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리뷰했던 펠로우 오드도 마찬가지고, 네, 요 제품도 마찬가지고, 그때그때 필요한 양만큼만 그라인딩을 하기 때문에 호퍼 자체가 사실상 없죠. 네, 딱 1인분에서 내가 원하는 양만큼만 딱 갈 수 있는 정도의 부피만, 네, 윗부분에 공간이 존재할 뿐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윗부분에 보시면은 굉장히 재밌는 부품이 하나 있죠. 여기 한번 풀어볼게요. 네, 커피가 이제 갈리기 위해서 들어가는 바로 그 위치에 이제 이렇게 투명한 디스크가 있습니다. 요 디스크가 하는 역할이 뭐냐면은, 일단은 팝콘 현상을 막아줍니다. 팝콘 현상이 뭐냐면은, 이제 커피가 거의 다 갈릴 때쯤에 위에서 이제 원두가 눌리는 힘이 없기 때문에 날에 이제 말려 들어가는 게 아니라 위로 다시 그냥 날에 의해서 치여서 위로 튀어 오르는 그런 현상을 말하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현상들을 막아주기 위해서 생성된, 네, 그런 부품인 거는 사실은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그라인더 자체가 싱글 도징용으로 이제 제작이 되었다는 게 굉장히 명확하게 이제 드러나는 부분이죠. 근데 그거 말고도 굉장히 중요한 이제 기능이 하나가 있는데, 이쪽에 보시면은 이제 원두가 빨려 들어가는, 네, 구멍이 이렇게 딱 있죠. 네, 요게 있으면은 이제 원두가 날로 들어가는, 네, 그 양 자체가 굉장히 일정하게 되겠죠. 요 부분만 통과해서 빈이 들어갈 수가 있으니까. 요게 왜 중요하냐면은, 이게 항상 무조건 좋다라고는 이야기는 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우리가 커피를 그라인딩을 할 때 날에 말려 들어가고 있는 커피의 양의 속도하고 실제로 다 분쇄가 돼서 바깥으로 나가는, 네, 그 속도하고 요 속도 차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바깥으로 나가는 양보다 말려 들어가는 원두의 양이 더 많으면은 그만큼 날과 날 사이에 원두가 이제 적체가 되는 거고요. 그만큼 이제 날에 더 많이 이제 노출이 되기 때문에 더 많은 미분을 발생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나가는 속도보다 들어가는 속도가 더 늦은 경우, 이렇게 되면은 이제 들어가자마자 바로 갈려서 바깥으로 이제 뿌려서 나가지게 되겠죠. 이렇게 되면은 이제 원두 자체가 날하고 접촉되는 시간이 굉장히 짧기 때문에, 네, 이제 조금 미분 같은 게 발생이 덜 하게 되겠죠. 무조건 미분이 적다라고 해갖고 좋은 거는 아니라고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중요한 거는 분포도 중에서 그 그라인더가 갖고 있는 제일 메인 분포도하고 그 다음에 미분하고 이 분쇄 간격이 좁으면은 괜찮습니다. 근데 요 간격이 넓으면은 이제 추출 속도가 이제 후반에 굉장히 느려지고, 네, 좀 안 좋은 맛들이 많이 나타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추후에 조금 사용을 해보면서, 네, 요 디스크를 빼고도 한번 추출을 해보고, 네, 디스크를 넣고도 추출을 좀 해보고, 실제로 추출에 영향을 어떻게 미치는지도 나중에 한번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은 일단은 커피를 가기 전에 한번 분해를 한번 해볼게요. 네, 이게 이제 상부 디스크고요. 이쪽에 보시면 이제 나선이 있죠. 요 나선도 굉장히 주의하셔야 됩니다. 요 나선 안에 원두가루가 끼거나 이물질이 끼면은 나중에 다시 잠그면서 급격하게 갑자기 뻑뻑해지는 경우가 있어요. 요럴 때는 여러분들 힘으로 다시 조이려고 하지 마시고 당연히 완벽하게 풀러서 그 부분 이제 이물질을 다 제거하시고 난 다음에 조립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안 그러면은 이 나선 자체가 뒤틀어지거나 아니면 망가지게 되면은 그라인더 날 자체가, 네, 수평으로 되는 게 아니고 나중에 가면 이렇게 되거나, 네, 이렇게 바뀌면은 이제 분쇄 분포도가 완벽하게 바뀌는 거기 때문에, 네, 큰일 나죠. 그렇게 되면은. 상분할을 한번 빼볼게요.
이게 이제 상부날이고요. 보시면은 매저에서 나온 0191C, 191C 이렇게 적혀 있죠. 이 날 같은 경우에는 매저사에서 나오는 코니, 매저 코니의 코니컬 날입니다. 그러니까 싸구려 날이 아니에요. 이 날만 따로 구매하셔도 거의 한 20만원 돈 정도 하거든요. 굉장히 좋은 날을 갖고 있기는 있는데,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하셔야 되는 게,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그라인더 같은 경우에는 브루잉부터 에스프레소까지를 전부 다 아우를 수 있는 그런 그라인더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어차피 그라인더를 처음 만들 때, 설계를 할 때 요 날 자체는 에스프레소를 위해서 만들어진 날이라는 걸 잊으셔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모든 날 자체가 가는 분쇄도하고 굵은 분쇄도에서 최적의 분포도를 보여주는 그런 완벽한 날은 솔직히 거의 없어요. 대부분 이제 굵은 분쇄도에서 최적화가 돼 있거나 아니면 가는 분쇄도에 최적화가 돼 있거나 둘 중에 하나인데, 당연히 요 날 같은 경우에는 에스프레소에 굉장히 최적화된 그런 날이겠죠. 니체 자체에서 자체적으로 개발한 날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이 그라인더 자체가 에스프레소용으로 사용했을 때 굉장히 좋은, 그러니까 거의 상업용 중에서도 굉장히 이제 프로급에 이제 해당되는 그런 분쇄 분포도를 보여줄 거는 사실 뭐 테스트를 해보나 마나 굉장히 자명한 일입니다. 그런데 과연 이 날 자체가 굵은 분쇄도, 그러니까 아마 하리오 V60에서 좀 가늘게 쓰시는 분들 딱 그 정도까지는 어느 정도 분포도가 좋을 것 같은데, 그것보다 그 이상으로 더 굵은 분쇄도를 사용을 했을 때에도 과연 정말로 좋은 분포도를 보여줄 것인가? 솔직히 저는 그렇게까지 크게 기대는 안 합니다. 에스프레소 같은 경우에는 이 코만단테보다 조금 더 나은 퀄리티가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 살짝 기대를 하고 있는데, 브루잉만큼은 아마 이거보다 못할 수도 있다. 그거는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단 날이 있고요. 뭐 따로 뭐 이렇게 분해를 하거나 하지는 않을게요. 그래서 청소하기도 굉장히 간편하고요. 왜냐면 위에만 빼고 이것만 드러내고 청소하시면 되고, 가끔씩 이제 밑에 날까지 완벽하게 분해를 해서 이제 청소를 좀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굳이 밑에 날까지 이렇게 막 분해를 해갖고 청소를 할 필요가 사실은 홈에서 있을까? 그거는 잘 모르겠습니다. 아마 붓 같은 걸로 아니면 청소기 같은 걸로만 잘 하셔도 사실 윗부분 같은 경우는 그렇게 뭐 분해할 일이 많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렇지, 이쪽이죠. 그리고 이제 한 가지 아쉬운 부분이, 보시면은 위에 이제 은색 부분이랑 요 검정색 부분이랑 이게 따로 돌아갑니다. 보시면 따다닥 소리가 나죠. 이 밑부분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분쇄도랑은 크게 상관이 없는 부분이고요. 칼리브레이션, 그러니까 내가 0점을 조절할 때 눈금을 확인하는 그런 용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딱 한 가지 아쉬운 게 보면은 조금 마감이 그렇게 완벽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완벽하게 잠근 상태에서 이제 이쪽에 보시면 칼리브레이션이라, 이제 칼리브레이션이라고 이제 표시가 되어 있거든요. 이쪽 부분에다가 요 검정색 다이얼만 돌려서 이 상태에서 이쪽으로 돌려서 여기서부터 0, 10, 뭐 20 이런 식으로 맞추면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사용하는 방법은 되게 간단하고, 다이얼 자체는 지금 0에서부터 50까지 되어 있는데 이 이상으로 더 돌려서 더 굵게 만들어 줄 수도 있어요. 대신에 이제 그렇게 되면은 눈금을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이제 여기 이제 요 50에다가 맞춰 놓고 이제 0이 되는 지점에다가 좀 표시를 해 놔갖고, 내가 만약에 70으로 하고 싶다 그러면은 50에다 맞추고 요쪽 눈금을 보고 이제 뭐 20만큼 더 가면은 정확하게 70이 되겠죠. 그런 식으로 사용을 하면은 됩니다. 그래서 뭐 칼리브레이션 하는 것도 굉장히 쉬운 편이네요. 스위치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선이 다 뽑았을 때 한 1m? 한 1m 정도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스위치는 온오프 요거 하나밖에 없고요. 그 다음에 뚜껑을 연 상태에서는 이쪽에 보시면 빨간색 점이 있죠. 이렇게 눌려요. 그래서 닫히면서 눌리는 거고요. 요걸 연 상태에서는
온을 하셔도 그라인딩이 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상태에서 닫으면 이 빨간색 버튼이 눌리면서 네, 갈리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약간 안전장치 같은 그런 역할을 하겠죠. 그러면은 한번 전원을 인가해보고 한번 그라인딩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표면에 적혀있는 요거는 조금 안 맞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그러니까 위에 있는 요 디스크 자체가 온도가 날로 들어가는 어떤 속도를 컨트롤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굵게 쓰시나 가늘게 쓰시나 걸리는 시간은 사실상 거의 비슷한 것 같아요. 걱정이 돼요. 저는 아무래도 에스프레소도 사용하겠지만 주로 이제 브루잉용으로 많이 쓸 것 같기는 한데 그 부분은 조금 아쉽습니다. 네.